오늘 하루도 속 풀고 가실게요. 속 시원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들 결혼하고 3년 만에 손주를 안겼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제가 지금은 며느리 얼굴만 봐도 속이 쓰립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결혼 3년 만에 쌍둥이를 낳아준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 내외가 신혼 때부터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계획이 없다고 할 때는 얼마나 속이 탔었는지. 그래서 쌍둥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답니다. 출산 후에도 제가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사주고 도와줬어요. 아이 둘을 키우느라 며느리가 힘들까봐. 주말마다 찾아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들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다 줬죠. 첫 돌 때는 금반지는 물론이고 돌잔치도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서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는데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머님, 애들 둘 키우려니 집이 너무 좁아요. 신축 아파트가 나왔는데 거기 분양받으면 어떨까요? 어머님, 애들 데리고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중고라도 괜찮으니 하나만 사주시면. 처음엔 그저 애들 때문에 걱정이 되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더 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명절 때마다 오면 집 얘기, 차 얘기를 꺼내고, 심지어 어머님이 손주 둘이나 얻으셨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손주를 예뻐해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아들은 이런 며느리의 행동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엄마, 우리도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며 며느리 편을 들어요. 결혼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신혼집도 제가 전세금을 지원했고 혼수도 넉넉히 해줬죠. 그런데 이제는 손주를 낳아줬다는 이유로 더 큰 것들을 요구하니. 얼마 전에는 아들이 퇴근길에 들러서 엄마, 집이랑 차만 해결되면 더는 바라는 거 없을 거예요. 애들 크는 거 보면 엄마도 좋잖아요 라는 말을 하고 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서랍 속에 있는 통장을 꺼내보게 됐어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랑 제가 모은 돈을 전부 합쳐도 아파트 한 채 값이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동안 아들 내외 도와준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통장 잔고도 많이 줄어들어 있었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혼자 키우면서 허리 휘도록 일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식당 일도 하고 야간 청소도 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마련했는데 이제는 손주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야 한다니. 더 속상했던 건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을 우연히 보게 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손주 낳아준 걸 평생 빚으로 생각하시나 봐. 이제는 그만 받고 싶네요. 앱탭.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댓글엔 시어머니들은 다 그래.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서 절교했어. 물결표 같은 내용이 가득했어요. 그걸 본 날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손주 낳아준 걸 빚으로 생각한다니요. 주말마다 찾아가서 애들 봐주고 이유식에 반찬까지 해다주고 그게 다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건데 결국 견디다 못해 아들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 키웠는지 알지? 결혼할 때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근데 이제는 손주 낳았다고 집이랑 차까지 해달라고?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엄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린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번에 집이랑 차만 해결되면 제가 꼭 효도하겠습니다. 애들도 잘 키워서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효도는 무슨.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예전에 제 친구가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결국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는데 그 뒤로는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은행 대출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보증을 서주면 신축 아파트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거기다 퇴직금까지 담보로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 아빠가 갑자기 가고 혼자서 끼니를 걸러가며 아들을 키웠던 날들. 허리 휘도록 일하면서도 아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났었는데 한참을 말없이 서류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구나.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지금 이 나이에 보증을 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엄마도 겁이 나는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데도 거절하시는 거예요? 쌍둥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때였어요. 제 입에서 나지막한 한숨과 함께 오랫동안 참았던 말이 흘러나왔죠. 내가 널 며느리로 맞이한 건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되어줘서고, 손주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서 생긴 결실이지. 그걸 왜 나한테 비처럼 얘기하니.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들도 고개를 푹 숙였고요.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사실 난 너희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단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그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였어. 결코 너희한테 빚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아들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엄마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놀러와도 더 이상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승진했다며 처음으로 제 통장에 용돈을 넣어주더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며느리도 SNS에 올렸던 글들을 다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결코 강요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서로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